시민 절반, 문정부 부동산 실정이 집값 올렸다. 과거 정부 탓, 민심과 반대. 부동산 대책 효과 없다. 압도적. 47%. 1년간 집값 계속 오를 것. 종부세 과세 강화엔 찬반 비슷. 최근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를 꼽은 의견은 30%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출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했지만 시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도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었고 시민 10명 중 5명은 향후 1년 이내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딴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의 불안감은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현 정부의 이딴 부동산 실정을 꼽는 의견이 50.8%를 차지했다. 과거 정부의 재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은 응답은 35.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에서 28일 이틀간 진행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집값이 상승한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과 배치된다. 최 수석은 지난 28일 KBS 뉴스에 출연해 집값 상승 원인과 관련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 얻을 돈이면 조금 대출받아서 집 사라고 내몰다시피 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집값이 올라갔다. 그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세대별로 보면 현 정부의 적극 지지층인 40대만 집값 상승 원인을 과거 정부 책임으로 꼽는 의견이 많았다. 대체로 현 정부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대와 50대도 현 정부의 집값 상승에 책임을 돌렸다. 이념 성향상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과거 정부 규제 완화를 부동산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했지만 보수층과 중도층 모두 현 정부 탓이라고 보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시민 10명 중 7명이 이딴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은 29.6%에 불과했다. 30대의 절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전혀 효과 없다고 답해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비판 의견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을 둘러싼 평가도 박했다. 임대차 3법이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53.6%로 나타났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높았다. 40대는 임대차 3법의 긍정과 부정평가가 비슷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29.4%,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는 16.7%에 불과했다. 세대, 이념, 지역 구분 없이 집값 상승 전망은 비슷했다. 정부의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에 시장의 불신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흐름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비슷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3.8%였고 반대는 43.7%였다. 종부세 과세 강화에 가장 많이 찬성한 세대는 40대로 52%가 찬성했다. 1가구 1주택이어도 고가주택이면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의견은 54.3%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이면 고가의 주택이라도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답변은 39.9%를 기록했다. 민경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은 부동산 과세 강화는 일관된 여론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해 불만을 표시하는 여론이 높다며 특히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는 30대에서 부동산 민심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대법,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다스 소유주는 MB 최종 결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2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씨는 1991년부터 2007년 친인척 명의로 다스 지분을 소유하면서 자금 350억 원 가량을 빼돌리고 대통령 재직 시절 삼성그룹이 다스 관련 소송비를 대납하도록 한 것 등 7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 씨가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이 씨와 검찰은 법정에서 진실을 다퉜다. 1심은 이 씨가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하고 6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이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를 27억 원가량 높여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결과를 확정함으로써 2007년 17대 대선 때부터 불거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매듭지어졌다. 지난 2월 항소심 판결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씨는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검찰은 내달 2일 이 씨를 수감할 예정이다. 이 씨는 판결 직후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검찰의 정치 중립 훼손, 검사들 추미애의 반기. 내부망이 비판글 잇따라 올려. 검, 윤우진 전 세무서장 압색.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등을 남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해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을 압박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들의 과거 근무 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을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썼다. 이 내용을 지지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이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 3부장도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며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세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일선청의 성폭력 전담 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썼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전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최근 라인 사건 수사 진행과 과거 옵티머스 사건 처분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최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7년 만에 정교조 단체 교섭 재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정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3년 이후 중단됐던 단체 교섭을 7년 만에 재개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 부산시장 공천 수순. 원인 제공된 무공천 당원 고칠 듯.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원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선거의 무공천 원칙을 뒤집고 후보 공천을 위한 수순에 나선 것이다. 집권 여당의 책임 정치 파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9일 의원 총회에서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기를 여는 당원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다며 저희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것에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후보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고 오히려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현재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원 투표는 사실상 공천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31일과 다음 달 1일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찬성 의견이 많으면 다음 주 중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당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표 문항은 후보를 내기 위해 당원 개정이 필요한데 찬성하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7일 서울, 부산, 부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문 사건으로 공석이 된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다. 민주당 당원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당시 문재인 당대표 시절 혁신위원회가 만든 조항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 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공천 강행의 알리바이용 당원 총투표라고 말했다.